자, 오늘은 테트리스 소스 코드를 한번 분석해 보겠어요. 우리는 그 학교 다닐 때가 80년도죠. 이게 80세대라고 할 수가 있나? 그때 이제 오락실에 가면은 그 테트리스하고 백돌 깨기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그 백돌 깨기 이 소스 코드를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파이썬에서의 어떤 그 고퀄리티의 게임을 구현하는 것은 좀 힘들지만은 모르겠어요. 힘든지 아닌지 안 해봤으니 모르지만 그 파이 게임이라는 이 파이 게임 그 모듈을 제공을 하니까 이렇게 뭐 화려한 게임은 만들 수는 없어도 뭐 어느 정도로 파이썬에서 구현이 되나 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음 차세대 랭귀지가 이제 이것을 파이썬에 이어받는 게 모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파이썬의 단점을 완전히 다 개선을 하고, 그리고 파이썬의 어떤 이런 기능들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앞으로 파이썬의 진화형이 모듈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파이썬을 지금 배워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벽돌 깨기 게임이라는 소스 코드를 받았는데, 파이 게임이라는 모듈을 다 이용을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몇 줄 안 되지만은,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상당히 뭐 많은 코드가 있겠죠. 일단은 한번 보겠어요. 몇 가지 내가 좀 개선할 것은 했습니다. 뭐 음향을 넣고 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내가 좀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바운스웨이라는 거, 바운스웨이 2 이것은 뭐 제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용을 해보고요. 이렇게 물리적인 반동이랄지 그런 벡터 값을 이게 벡터 값이 다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패들의 중앙에 맞으면은 그 더하거나 뺀 값이 0이 되는 거고 좌우축에 맞으면은 이제 거기에 x축으로 공이 x축으로 진행하는 방향과 그런 것들 가감속이 예, 이루어지도록 구현이 돼 있어요. 그냥 물리값이 그런 데 적용이 돼가지고 그런 데는 그냥 아이고 아이고 뭐 스코어를 기록을 한다거나 공이 이제 직진 갔을 때에 뭐 쓸만한 게임으로 만들려면 그러니까 수정해야 할 부분도 있죠. 이제 일단은 공을 못 받았을 때에 뭐 감점이 된다거나 뭐 그런 것은 아직 안 넣었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우선 분석하는 게 예, 우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스 코드를 원래 이제 처음부터 코딩을 할 때는 이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죠. 이게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분야를 뭐 앱 프로그램 앱 디자인을 한다거나 하면 앱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따로 있고 분야가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나는 주식을 주로 하니까 주식 분석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아는 분야만 아는 거지 다른 분야는 잘 몰라요. 그래서 재미삼아서 뭐 게임이라는 게 우리가 궁금했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컴퓨터에서 게임이라는 게 구현이 되는가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코드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연필 기능이 안 들어갔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스크린 위드 스크린 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폭이 800이고 높이가 600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높이가 600인데 여기 보면은 나중에 이제 좌표로 보여주겠어요. 그래서 화면에 어떤 네모 게임을 진행하는 네모 화면 인도가 800이 600이라는 게 이게 폭이 600이고 이렇게 600이고
잠깐만요. 연필 기능을 한번 좀 넣어봐야겠네. 아, 일단 이제 그 음, 연필 기능을 한번 넣어봐야겠어.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게 그건데 이게 이제 화면이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가 0.0이라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또 뭐 X, Y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위드가 하이가 이제 이게 800이란 얘기고 높이가 600이란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픽셀 단위입니다. 픽셀 단위, 픽셀 단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00이면은 안 돼. 여기다 3배를 해줘야 좀 이렇게 해상도가 높은 그 화면에서는 좀 이렇게 아까 마냥으로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스크린에 여기서 3배로 곱하기 해주잖아요. 이게 3을 이렇게 이제 별도로 이렇게 처음부터 뭐 3배면 38, 64, 뭐 64, 뭐 그런 식으로 안 하냐면은 나중에 이제 그 화면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기 위해서 이 값만 곱하기 값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색상 값을 주고 이게 이제 그 공이 그 벽돌에 튕기거나 아니면 패들에 이렇게 맞았을 때에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그 값을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패들 리드랄지 이런 것도 이제 픽셀 단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이게 가로 세로 높이를 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각형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위치하는가 그걸 이제 좌표로 보여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에서 내가 이제 좌표로 이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화면이 이거라면은 여기가 이제 맨 상단이 화면의 상단이 0이 되는 0.0이 되는 거예요. 0.0이 x좌표가 xy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이제 800이었잖아요. 38은 24잖아요. 이게 2400 픽셀이 되잖아요. 2400 픽셀이. 2400 픽셀 나오죠? 2400 픽셀 나오잖아요. 딱 보면은 2000이 넘잖아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600이었으니까 3618이면 1800 픽셀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공을 센터에 이제 센터부터 이렇게 쏘게 되는 거고 아까 그 패들 막대기 왔다 갔다 하는 거 x가 y가 이제 처음에 이치한값을 주고 이치한값을 주고 이것을 이동할 때 이제 마우스의 그 x값을 개대해가지고 마우스의 x값을 개설해가지고 더하거나 빼서 패들의 어떤 x 좌표 여기 이치를 이게 이 값을 이게 마우스 패드의 위치 x 값을 겟해 가지고 여기서 빼거나 더하거나 해 가지고 패드의 위치를 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좌표가 이렇게 형성이 됐으면 이제 벽돌은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얼른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그렇게 이제 처음에를 위치시키고 아, 데이터가 이제 여기선 이거는 하고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는 거죠. 이제 벽돌을 설정을 해가지고 벽돌은 뭐 벽돌 아까 했듯이 뭐 80, 30 수고 뭐 해가지고 어 어떤 그 배열 형태의 딕셔너리 값으로 이렇게 딕셔너리에다가 딱 배열을 하는 거예요. 색상은 색상 값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리는 거죠.
높이 곱하기 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로 단위라는 것은 세로 다섯 칸이고 컬럼이라는 것은 가로로 열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로 다섯 개를 주고 열 개를 줘가지고 이제 포문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다섯 개를 이게 이제 브릭스로 다섯을 포문과 한 줄에 열 개씩 들어가니까 브릭스로 5고 여기 이제 10이 들어가니까 한 줄을 그을 때 10개씩 줄을 긋죠. 그리고 색상 값을 랜덤 값으로 줍니다. 랜덤 값을. 벽돌의 색깔이 랜덤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랜덤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가로 세로 높이를 계산해 가지고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브릭스로 하는 그 저기에다가 여기 여기 딕셔너리 있잖아요. 이 이 딕셔너리에다가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그 값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색상값하고 이게 브릭스 컬러 값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 1배열에 뭐 0이 위치하는 그 브릭스의 컬러 값을하고 1에 위치하는 브릭스 값을 얼마 위치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위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이 움직일 때게 여기 이제 이런 거 디스턴스 내부 함수라고 그러는데 디스턴스 인스턴스. 그래서 정의하는 값들이 이제 볼이 움직일 때의 어떤 이게 처리하는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볼이 아 공이 화면 경계에 닿았을 때, 이제 가쪽에 닿았을 때 이게 레프트가 볼 레프트가 0보다 이게 이쪽에 이 좌측이 그 저기 0.00 값이라고 그랬으니까 x 값이 0보다 작아버리면은 레프트 값이 작아버리면은 그 벽이라고 생각하고 라이트 값 스크린 이드가 그 아까쯤에 8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800인 게 800이 300이 랬으니까 이보다 나이트 값이 이보다 더 크면 또 벽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스피드가 벽에 부딪혔으면 마이너스 값으로 반등을 주게 하는 거고, 그리고 위치 값, 그 위에 값도 마찬가지죠. 위에 벽에 부딪혔을 때게, 위에 벽에 부딪혔을 때게 그 스피드 값도 또 반으로 또 반사하게끔 하는 거고. 볼이 벽에 닿았을 때게 그 공이 새로 이제 쏠 수 있게 중앙에서 쏠 수 있게끔 물론 이제 거기서 그리고 공이 패들과 이렇게 이제 그 패들이 쳤을 때게 이렇게 패들과 부딪혔을 때게 볼 스피드가 또 이제 그 반대로 가야 되잖아요. Y 값이 이게 Y 값이니까 이게 X 값이고 Y 값이니까 반대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이제 곱해주는 거고. 그리고 오프셋이라는 것은 패드의 중앙에 부딪혔느냐, 좌측에 부딪혔냐, 우에 부딪혔냐에 따라서 그 오프셋 값을 따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리 값을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이 브릭스에 충돌을 했을 때게 볼 컬렉션, 이게 그 브릭스의 좌표 값 있잖아요. X 값 있고, 또 이쪽에 XY 값, 이쪽 XY 값 있고, XY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그 고무 좌표값과 어떤 특정 브리스의 좌표값이 겹쳤을 때게 충돌했다고 생각하고 그 해당 브릭스를 삭제해 주는 거죠. 그리고 볼의 y 값을 또 이렇게 튕겨준다. 마이너스 값으로 이제 튕겨준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거고. 그리고 패들이 움직이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마우스의 위치 값을 이렇게 그 마우스 겟 포지션이라고 해요. 마우스 겟 포지션. 포지션 X 값을 받아가지고, 패들의 패들의 중앙 값에서 X 값을 빼는 겁니다. X 값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이거, 그 패들이 그려질 때게, 60프레임으로 그려질 때게, 이렇게 마우스가 이렇게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레프트 값이 0일 때, 뭐 좌측 벽이고, 이게 더 이상 이제 그 벽에 부딪혔을 때, 그 패들이 이렇게 화면 밖으로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측으로 나갈 때 화면 밖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0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0으로. 0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 0으로 만든 게 아니라 스크린이드의 벽의 값을, 벽의 그 값을 그대로 이제 패들 라이트 값으로 주고,
자칫 라이트 값도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이게 볼을 이제 뭐 센터에서 쏘아주는 거, 이게 이제 벽돌을 생성해 주는 거, 생성해 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렇게 이제 여기서 돌리는 거, 화일 값으로 무한 루프로 이제 돌리는 무한 루프로, 여기서 이제 이것은 60프레임으로 돌린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스크린을 이제 그 블랙으로 채우고, 그리고 어떤 화면에서의 이벤트 값이 발생했을 때에,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여기 뭐, 화면에 여기 X 값을 누른다거나 그러면 게임이 끝나는 걸로. 그리고, 아까 정의했던 무브 볼과, 이 무브 볼과, 이것을 무브 패드를 항상 순환, 이 무한 루프 속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벽돌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벽돌이, 에, 완전히 다 깼을 때게, 브릭스가 다 없을 때게 새로 생성한다. 다시 그린다, 이거예요. 그린다. 다시 그리고 이제 게임을 시작하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그 화면을, 에, 패들의 이치값을 그대로 항상 그리는, 볼 이치값과 항상 60프레임 단위로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브릭스 컬러를, 그리고 이제 그대로 이제 벽돌을 그리는, 예? 이것도 이제 벽돌도, 이게 벽돌이 해당 이치값이 이제 깨졌으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벽돌을, 어, 1초에 60번씩 계속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제 이게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호수 위에 백조는 우아하게 이렇게 우아한 모습이지만은 그 실상 물 밑에 바른 아주 어, 움직이는 그렇게 물 밑에 바른 이렇게 막 바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게임이 우아하게 이제 그 표현이 되고 돌아가지만은 그 내부에서는 엄청난 뻘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매 60초마다 화면을 다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할 때에 이렇게 이제 게임이 우아하게 보지만은 그 컴퓨터 내부에서 1초에 60분씩, 60프레임씩 이렇게 엄청난 뻘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하도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띄워놔서 좀 버벅거리는 면이 있긴 한데,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벤트라는 거예요, 이벤트.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에 에, 이렇게 이제 이벤트 처리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무브와 볼 움직임과 패드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하고, 브릭스가 다 깨졌는가 끊임없이 확인을 하고, 그리고 화면을 60초마다 계속 이제 그려내는 거예요. 이게 볼 위치값과 패드의 위치값을 60초마다 1초에 60분씩 이렇게 프레임을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아, 그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이 몇 줄 코드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충돌값을 구하는 부분이랄지 이렇게 한 줄로 코딩이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파이 게임에서 제공하는 코드는 또 별도로 이렇게 모듈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함수라는 것은 그렇죠. 하나의 큰 덩어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가 여기 따로 이제 볼이 패들과 충돌했을 때 값을 구하는 그런 게 따로 또 모듈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면은 다 대가리가 아픕니다.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지만 이해를 구하고 이해를 했으면 그냥 넘어가요. 나중에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필요할 때게 필요했을 때게 찾아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딩을 할 때에는 여기에 쓰이는 모든 함수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도 않고 그런 것이 있다. 그런 것이 있다라고 알고만 있으면 돼요. 알고만 있으면 되고, 내가 어떤 것을 구현하고 싶을 때, 그런 것이 있었지. 그걸, 그때 가서 이렇게 찾아 쓰면 되는 거예요. 사전에서 단어 찾듯이 찾아 쓰면 되는 거죠.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면은 어떤 코딩 액션이라고 그러죠. 코딩 액션 엄청나게 빠르게 코딩을 치면서 막 이렇게 막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하는 게 그건 그냥 영화적 액션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뭐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오픈 소스 같은 게 있으면 갖다 카피해서 붙이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일이라고 그런 게 일이라고 그래서 요즘은 그 프로그램의 개발 속도도 빨라지고 하는 이유가 그런 그 많은 기능들의 오픈 소스들이 그 GitHub랄지 그런 거에 등록이 돼 있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처음부터 개발을 안 해도 이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뭐 유료 저 뭐야 패키지도 있고 오픈 소스 형태로 제공되는 패키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것은 거의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다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천재라면은 자기가 천재라면은 뭐 그런 그 모듈을 하나씩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뭐저 기능 제공 뭐라 그래야 돼? 이게 기능 기부라고 그러나? 재능 기부. 재능 기부를 해도 되고 우리 같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뭐 수학에 천재거나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연구를 해가지고 뭘 만들어낸다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네고 블록처럼 그러한 모듈들을 갖다가 끼워서 이렇게 서로 호환되게 만들고 그런 그 조립의 어떤 재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고. 근데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그 레고 블록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 원하는 형태의 게임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그 테트리스 이제 그보다 더 복잡한 테트리스를 한번 이제 연구해 보려고. 이 소스 코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파악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그걸 알았으니까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우리가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한 거예요.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한 과정이죠. 막그뭐 베끼기 이게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분석하고 베껴보고 이해해보고 그럼으로써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러면서 자기가 또 코딩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뭐 그렇게 그 그냥 시간 있을 때 하는, 할 일 없을 때 하는 취미 생활이기 때문에, 개발자가 된다는 것은 힘들어요. 그리고 재능이 또 그까지 못 미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머리가 아파요. 공부를 하면은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공부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한다고. 뭘 연구하면은 머리가 아파. 그래서, 어, 이것도 이게 집중적으로 이걸 또 분석할 때도 집중적으로 이거 못하면 좀 쉬었다가 쉬엄 이렇게 쉬엄 하는 건데 확실히 그 공부를 못하게끔 이렇게 그 차단이 되는 것 같아. 재능이. 그래서 다음은 이제 이 테트리스 소스인데 테트리스가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복잡해서 어 이건 테트리스의 모양을 이렇게 이제 그 2차원 배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입체로 이렇게 세워보면은 테트리스의 어떤 그 뭐 T 모양, L 모양, S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11111 되는 것은 이렇게 모아놓으면 보면은 이게 블록으로 이렇게 이렇게 쌓아보면은, 이렇게가 하나고,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입체로 네 칸, 이런 식으로 쌓아보면은, 어, 일자가 나오죠, 일자가. 예, 일자가 나온다고. 이는 막대가 되는 거, 막대가. 이 나이는 세워놓으면은, 이 막대 일자가 된다고. 일자 모양이고, 뭐, 이니까, 이,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S가 될까? 이거 될까? 뭐, 그런 모양이 되는 것 같아요. 0, 0, 0, 2, 2, 2, 0, 2, 0, 2, 0, 2, 2, 0, 0, 2, 2. 예, 이 모양이네, 이 모양. 이 모양이 나오네요. 이거지, 이거.
아, 이 모양이다, 이 모양. 이 모양. 이게 이렇게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아,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일단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블록 게임만 했고 다음에는 테트리스 코드를 한번 그 분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 다른 뭐 음향이랄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안 들어갔는데 뿅뿅 음향을 좀 넣거나 그런 거는 이제 추후로 이제 이 코드를 이해해보고 이제 이해를 해야 코드를 이게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그 상단에 이렇게 쌓여지고 조합되고 여기 이제 그런 것들이 힘든 거죠. 그래서 어 이게 이제 그 충돌값을 안 주게 되면 이게 유령처럼 밑으로 싹 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충돌값을 어, 주는데 충돌값이 항상 그 위치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는데 여기서 이제 더 발전을 하면은 3차원 테트리스라는 게 있죠. 3차원 테트리스. 3차원 테트리스 아세요? 이거 엄청나게 복잡하죠. 그래서 3차원 테트리스를 구현할 수 있을 정도 능력이 된다면은 뭐 이렇게 뭐 테트리스도 이렇게 단순한 게임이지만은 그걸 또 한번 또 이해해 보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 테트리스가 벽돌 깨기보다 좀 더 복잡해요. 그래서 더 복잡하고 뭐, 이것을 그 코드를 이해를 못하니까 챗 GPT한테 물어봐가지고 이거 뭐냐 항상 물어봐야 돼요. 걔한테 요즘 그 좋은 선생이 생겨서 참 행복합니다. 선생이 와가지고 선생님이 컴퓨터가 선생이에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무한히 발전을 해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요즘 인공지능 원탑 기능 그저 인공지능이 이게 그저 스마트폰에 원탑 기능을 넣어가지고 외국인과 통화할 때 실시간으로 번역 기능이 나오는 그런 게 예? 예, 그런 기능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가 컴퓨터에서 인간의 글씨를 읽는, 목소리를 읽는, 몇 년도인가, 97년도에 말해도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그 초창기 때는 진짜 기계음 목소리였잖아요. 거의 막, 로보트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정도도 훌륭했는데, 요즘은 거의 자연어에 가까운 그런 컴퓨터가, 요즘 여러분이 피싱 전화, 어? 스팸 전화 받을 때 보면은 그런 인공지능 목소리라는 것을 모르고 받는 경우가 많을 거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요즘 직업군이 지식 기반의 직업군에 이렇게 있는 분들이 상당히 인공지능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우리같이 이제 노가다 뛰는 사람들은 아직은 직업군에 위협을 받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테슬라 로봇이랄지 그런 게 나오면은 그때쯤이면은 그것도 이제 노가다도 위협을 받겠죠. 그렇지만은 그것도 어떤 인류의 문명 발전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로봇 문화가 시작되고 새로운 그런 사회가 되면은 화폐 경제 시대가 빨리 화폐 경제 시대를 종말을 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 생산하고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그리고 과잉 생산되지 않고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완벽한 시스템 속에서 제어되는 그런 세상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이 와야 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와 로봇 산업 문명이 아주 굉장히 발전을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의 50년이면, 물론 50년 후면은 나도 이제 없어지겠지만, 어떤 그 이후의 세상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에서, 종교에서 생각하는 천국과 같은, 무병장수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 테트리스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